게다가 미국 부동산이란 말이죠. 네. 가장 기축통화국으로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자산 가치에 바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자니까 관심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과세에 있어서의 혜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효용들이 있어요. 예컨대 한국에서 또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이걸 매각해요. 그럼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과세가 당연히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합법적으로 이 과세를 평생 동안 미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이곳은 세상 보고서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하영이고요. 오늘은 미국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좌청이라고 합니다. 세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만큼 네. 오늘 다룰 내용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정책 중에 미국 내 경제 활동이면 세제상의 혜택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 좀 기억에 남아요. 배경은 우리가 마가라고 하면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는 말이에요.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라고 했을 때 반이민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미국을 이롭게 하는 이민은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투자 이민. 미국에 큰 돈을 넣고 뭐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고용을 10명 이상 만들고 경제를 키우는데 기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주권 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정부에서 서포트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하죠.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을 이롭게 하는 투자가 들어오는데 네.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는 마가라고 하는 것, 결국 미국 민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미국 경제를 이롭게 하는 것에 대한 혜택이다. 그러면 이 말은 미국에 진출하려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국 국내 어떤 경제 주체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로 인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자산가들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마가 그리고 또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세금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물론 근본적으로는요, 꼭 트럼프 정부라기보다는 또 미국이 가는 어떤 대체 불가능한 위치도 있겠죠. 세계 1등 국가이고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 자산에 투자했을 때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안정성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으니 네. 여기서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투자에 대해서 제공하는 여러 세제상의 혜택도 있는 거예요. 오, 어떤 게 있나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의 대표적인 철학의 차이, 공화민주를 얘기했을 때 공화당은 감세잖아요.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잘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그런 세제라는 게 있고 여기서 감세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그 과세 기준도 낮춰주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되더라.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미국이 투자 시장, 투자 대상으로서 갖는 장점에 on top of it 더 추가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각국에 어느 정도의 투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더 주목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 지금 미국만 다 잘 나가고 다른 나라들은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미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자산가가 아니라서 미국 투자하면 저는 미국 주식 투자밖에 모르거든요, 변호사님. 네. 전 세계의 자산가들, 뭐 한국 자산가들은 미국에 투자할 때 이런 주식 투자를 주로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투자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부동산 자산이 있죠. 네. 투자 부동산에 대한 것. 뭐 한국에서의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뭐 과세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해외 부동산에서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미국 부동산이란 말이죠. 네. 가장 기축통화국으로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자산 가치에 바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자니까 관심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과세에 있어서의 혜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효용들이 있어요. 예컨대 한국에서 또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이걸 매각해요. 그럼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과세가 당연히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합법적으로 이 과세를 평생 동안 미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 평생이요? 평생이에요. 그러면 평생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조건은 뭐냐면 내가 이 부동산을 사서 그리고 팔고 나서 그 매각 대금을 돌아서서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재투자할 경우 첫 번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다음 부동산을 팔 때까지 미루어 준다라는 그런 컨셉이에요. 네네네. 근데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어떤 부동산이 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거 팔고서는 고기 먹는 데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미국에서도 어떤 안정적인 은퇴 소득을 확보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는데 이런 배경에서 나온 제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동산을 계속해서 임대 수입도 내고 양도소득은 미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또 한국 사람들도 한국 투자자로서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라는 면에 있어서도요. 투자에 있어서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자산 관리, 임차인 관리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 충분히 상당 부분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 이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 트럼프 정부에서 이야기한 게 관세 정책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문을 걸어 잠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해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열어놓은 느낌이에요. 대신 와서 경제 활동을 하고 미국 내에서 기업을 일구면 혜택을 주겠다. 맞아요. 혹은 투자를 하면 혜택을 주겠다. 세제상의 혜택.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관세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세도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 시장에 들여올 때 관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생산해요? 그럼 관세 부과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거칠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을 장려하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활동을 배척하겠다라는 거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게 있었어요. 최근 어떤 그 여론조사 기관, 굉장히 뭐 저명한 기관에서 각국에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역대 어느 때보다 늘어났고 거기에 주요 대상 국가 투자처로서 주목받는 곳이 미국이 2등인가 3등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 시장이 갖는 그 장점 플러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의 세제상의 혜택 네. 등을 감안하면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죠. 여기에 더해서 한국인의 미국 이민도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제가 체감하기는 해요. 저도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전문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관심이 확실히 부쩍 늘었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거건 아니면 뭐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 앞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차선책으로서 보는 그런 관점이 됐건 어떤 이유에서건 관심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 게 상당 부분 이주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모든 전체 이민이 늘어난다기보다는 투자 관점에서 이 이주를 통해 또 추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갖는 비중이 늘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트럼프 2기의 이민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을 생각을 했을 때 일반 한국민들 혹은 세계 일반 국민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건 쉽지 않은데 내가 자산이 있거나 혹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미국에 도움이 될 만한 이점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이민이 수월해진 거네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EB5라고 하는 투자 이민이요.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후보 시절에도 그 EB5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트럼프 당시 후보가 긍정적인 그런 코멘트를 했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그 정치적으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뭐 신주류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구주류라 그러면 전통적인 그 마가의 그 이데올로기를 같이 설립한 그런 팀이 있는데, 이 신주류라고 하는 그 일론 머스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들여와서 네. 미국 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충돌이 있었던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래서 EB5 투자 이민 당연하고요. 그리고 취업 비자라고 하거든요. H1B 프로그램인 미국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지라는 면에서 좀 선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에서 이 미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책 그렇죠. 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궁금한 게 미국이 이렇게까지 어려운가? 미국만을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뭐 관세도 막 많이 부과하고 대신 자국민한테 감세해주고 투자자들 오세요. 좀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서 미국이 이렇게까지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트럼프는 이렇게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펴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미국이 그렇게 어렵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트럼프 후보 시절부터의 어떤 지지 기반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주류에서 이제 밀려나게 된 기존의 주류들의 어떤 분계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지를 받은 거죠. 네. 그러니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온 거고, 결국은 이게 해외에 값싼 노동력을 들여와서 그래 미국 전체의 어떤 경제를 부흥하는 데는 기여했다 치자, 우리는 뭐냐라는 거죠. 그들의 울분이 이제 반영이 됐다 보니 그런 것들을 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미국에서 생산하세요, 미국에서 고용하세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체 미국의 경제 지표에 있어서 아주 안 좋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민 정책에 있어서 적어도 고급의 인력 또는 미국의 경제에 기여하는 투자, 이런 인력 쪽에 대해서는 더 흡수를 할 그런 계획이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민, 그러니까 자국민들에게 트럼프 정부의 이런 정책이 어떤 장점으로 또 어떠한 단점으로 다가갈지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이거겠죠. 그 극단적인 우파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좋은 점이라 그러면 정말 나를 내버려 두고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 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물만당시기가 된 것일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이라는 것은 또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해외에서는 결국 다시 마가로 돌아갈 텐데,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 또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기여하지 않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갈 것이고, 그러나 협조하는 쪽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그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결국 어떤 실리적인 면에서 보면 한 명의 투자자, 내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 불리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의 어떤 기회로서 미국을 하나의 투자처로서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유의미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변화할 세계의 모습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양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